자, 다음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대리전이 있었다. 서욱 장관이 달라졌는데 그냥 달라진 게 아니라 확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요. 이런 겁니다. 최근 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두고 이 방사포라는 거는 한 번에 여러 대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무기 체계인데 이 방사포 발사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말에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정면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9.19 합의에 굉장히 위반되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집무실 이전 반대에 맞물려서 이전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시죠.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대요. 예. 그러면 9.19 군사 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9.19 군사 합의 명확한 위반이다. 이게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합의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예. 네, 이제 보면은 같은 군 당국조차 좀 의견이 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욱 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또 합참의 또 차장이 얘기하는 것도 다르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크게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방사포 발사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은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거고 반대로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것이 9.19 군사합의에 있는 해상 완충 지역 내로 방사포를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얘기한 건데, 네. 자, 전 두 개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은 9.19 군사합의의 정신이죠. 9.19 군사합의의 정신은 취지는 분명하게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다,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내용은 그래서 해상 완충 지역 내에서 이제 군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욱 장관 내용에 초점을 둔 거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그 정신과 취지에 초점을 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서욱 장관이 내용상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방사포 발사했을 때 당시 합참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 지금 준비 태세를 대비 태세를 강화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만약에 방사포 발사가 우리를 향한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긴장 조성이 아니라면 굳이 대비 태세 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자 지난번에 우리 국민 세금에 180억이 들어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 정경두 장관은 이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해상 완충지대, 완충구역 내에서의 도발 행위는 아닌 거죠. 그 명문상으로만 보면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이것이 어떻게 긴장 조성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적대행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는데.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그러니까 다른 부, 그러니까 통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그렇게 물론 명분의 그러니까 그 조항에 있는 내용상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적대행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내는 게 국방부의 본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군정과 군령의 문제, 아까 합동참모본부의 차장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전일 하게 되면은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기 힘들다,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군령, 이 군시에 전시에 이 명령 체계를 내리는 이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안보 공백 없다. 원론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그러니까 전용기록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군의 작전권은 분명히 합참에 있죠.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가 나거나 만약에 위기 상황에 오면 연합사령부 합참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합참의 지휘 통제 기능 자체가 이전 대상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정말 대처할 방법이 없느냐. 이건 사실은 좀 의문이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이 청와대 이전 팀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도 네. 안보 공백은 없다 이렇게 단언한 거죠. 근데 또 반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어쨌든 군 통수권자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작전이나 어쨌든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국방부 이전이라는 게 전혀 안보 공백이 1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전 이것이 얼마든지 보완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양쪽 다 극단적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안보 공백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뭐 선제 타격 얘기만 했어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사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반발했었는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고 지금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이 지하 벙커를 두고도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저번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용산 이전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 밑에 이 어떤 지하 벙커의 유무, 이 존재 여부를 밝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놀랐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을 비판하는, 지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벙커 위치, 지하 벙커 위치가 어디 있다,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는 바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에 어떻게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급 비밀일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알았느냐? 아마는 윤석열 당선인은 추측건데 보고를 받으셨겠죠. 네.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 지하 벙커 위치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실수의 영역에서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어디 있다까지 이야기해 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옮기는 문제에도 저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60여 개 이제 뭐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재난 재해 관련된 60여 개의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 얘기를 들어보면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는 이런 이 지휘 통제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과연 국방부 내에 있는 이 위기관리센터를 만약 운영한다면 거기서도 똑같이 정말 공백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국방부 이전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러니까 다 국방부 내에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네. 10for 1 뭐 이것은 지금 그 청와대에 있는 시설과 거의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한 이제 국가지휘통신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보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부차적으로 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안전 뭐 공백을 국가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라면 이것은 뭐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뭐 결국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국가 재난 위기 시스템 네.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네. 지금 똑같이 어떤 그런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그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그렇게 청와대처럼 뭐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 있는 시스템을 이것을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을 그 이미 다 네. 그 당선인실에서는 파악이 다 된 상태다. 파악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이전에 하는 데 있어서 안보 공백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 위기상에 어떤 공백도 없다.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사전에 당연히 이것은 조사를 하고 또한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로 해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왜 그러면 청와대를 나와야 되냐 계속 얘기를 이제 그 뭐 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또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것은 결국 이제 불통의 상징인 거죠. 청와대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것은 비단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값이 오히려 안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그리고 또한 방역을 그렇게 K 방역을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과학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결국은 거리두기가 계속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곡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와대에서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어떠한 이런 청와대 물론 운영하는 시스템 사람이 바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 결국은 먼저 해결을 해야 이 된다. 폐쇄성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국민들과 정말 직접 소통하는 이런 장이 결국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청와대가 계속 불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원인을 제거를 아예 초기부터 하자 이것이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네. 확고한 의지인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것은 결국은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청와대 그 새로운 그런 집무실에서 정말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또한 민간 전문인, 민관 합동위원회를 상사로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네. 강합니다. 이것은 그런 우수한 이러한 민간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시각에 맞고 소통하겠다 뭐 이런 의미이신 건. 그리고 또 국민의 소리를 네. 더 들을 수가 그렇죠. 있죠. 네. 이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네.